안녕하십니까. 최수영TV의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안은 이렇습니다. 오피스텔의 임대인은 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장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도중에 위 오피스텔은 신탁회사로부터 제3자에게 다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그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그 제3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대개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임대인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로 등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임대인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필요한 사정이 있어 신탁회사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 필요한 사정이 무엇이길래 신탁회사와 신탁을 맺게 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신탁원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본을 보면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신탁원부 번호와 함께 신탁원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직접 열람해 보면 신탁회사와의 계약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구체적인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에 만일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은 반드시 신탁원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불이익을 전부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결내는 임대인이 담보신탁을 위해 신탁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안이었습니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의 주인이 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서 대출을 받는 데 사용됩니다. 우선 수익자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어 수익권 증서를 발행받고 대출금 반환이 불이행될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 대금으로 정산합니다. 근저당권 대출과 달리 담보신탁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집주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기관이 담보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이고 그 대신에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 판결 사안의 신탁원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을까요? 오피스텔의 임대인은 위탁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사전 승낙을 받아서 임대인의 명의로 신탁 부동산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아래 임대인의 명의로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향후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채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를 임차한 임차인은 임대인만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탁회사나 신탁회사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 누구에게도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의 자력이 없게 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원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누구와 체결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임대차 보증금은 누구로부터 과연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